이번에는 이항대립입니다. 서로 대립되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요소라는 거죠. 자, 글쓴이 자기 글이 어려우면 대개 이항대립 요소로 내용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글을 읽는 독자 내용 파악이 쉬워지죠. 앞에서 공부했던 사부 구성 역시 이항대립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다, 그렇다, yes. 그러나 내 의견, but. 그래서 사부 구성 자체가 이항대립 요소라는 것을 머릿속에 꼭 넣어야 합니다. 자, 일상생활에서 보면 긍정, 부정 형태로 얘기하죠. 장점, 단점, 강점, 약점, 순기능, 역기능, 핵심, 비핵심 이렇게 대개 이항대립 구조로 보려고 그러죠.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이 아주 수월해지는 거죠. 실제 이항대립 예문을 보겠습니다. 트럼프 공포를 팔고 힐러리는 희망을 판다. 서로 대립되는 관계죠. 이렇게 대립되는 관계로 내용을 전개하면 독자들은 전체를 아주 쉽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죠. 자, 우리는 이항대립을 공부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항대립으로 문제풀이 실제 해보자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사부 구성, 이것이 이항대립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내가 설명했죠. 실제 신문기사를 보겠습니다.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논하고 있죠. 콜레스테롤, 나쁜 성분을 알고 있다. 질환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역기능을 한다는 얘기죠. 하지만 내 의견은 역기능이 반대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역기능과 순기능으로 콜레스테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글을 읽는 독자는 내용 파악이 아주 수월해지는 거죠. 그러나 하고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고 마지막에 이렇게 하라 하고 행동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정말 문제풀이가 쉬워집니다. 그러면 이항대립을 문제풀이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보겠습니다. 객관식 문제는 선택지 구성에서 이항대립 요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발문에서 적절한 것을 물었다면 선택지 만약에 4개라면 적절한 것은 오직 1개야 되죠. 만약에 2개라면 오류성이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 3개야 합니다. 그래서 이항대립이라고 하는 개념을 문제풀이에 적용하면 정말 쉽게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꾸만 프레임 가지고 보자. 그러면 감이 온다. 그 감에 따라서 답을 확정시켜도 좋다 그러죠. 자, 이 문제는 실제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하고 있는 매 3비에 올라와 있는 수능 문제입니다. 특강 때 어떤 학생이 이것만 가지고도 답을 찾을 수 있냐 하고 묻기에 학생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지문 없다. 답 찾아보자. 해서 답을 찾았죠. 어떻게 찾았을까요? 선택지 진술의 특징을 그룹핑하면 답이 눈에 보입니다. 자, 3번을 보세요. 빛의 색이 결정된다. 4번 빛의 색이 정해진다. 5번 자극하여 빛을 만든다. 그러면 3번, 4번은 수동태죠. 5번은 능동태입니다. 그러면 자, 1번, 2번은 지문과 대조를 해봐야 합니다. 알 수 없죠. 그러나 3, 4, 5번은 선택의 진술에서 어떤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 적절한 것을 물었다면 2개의 선택지 진술에서 혼란이 생기죠. 그러나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기 때문에 하나를 고를 수 있는 겁니다. 수동태, 능동태. 그러면 답은 5번이죠. 다시 말합니다. 객관식 문제 선택지는 이항대립 구조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제풀이에 응용하면 정말 쉽고 정확하게 답을 고를 수 있죠. 그러면 이항대립 구조, 이 개념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수능 문제죠. 집단 기속에 대한 욕망이랍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어떤 그룹에 속하고자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자, 이것을 해석하는 것은 차후의 문제고 우선 선택지를 보는 겁니다. 자, 1번 의학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2번 골든카드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3번 차를 광고하고 있죠. 4번은 소비자 자신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1, 2, 3번은 상품에 대한 얘기고 4번은 소비자에 대한 얘기죠.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러면 다음 몇 번일까요? 4번이죠.
자, 4번 보세요. 나는 무엇을 쓴다. 왜? 소중하니까. 이것은 경제학이 논하는 스노우 효과를 들 수 있습니다. 병력 효과라고도 하죠. 많은 사람들이 검정색 롱코트를 사러 가면 나는 흰색 롱코트를 사는 겁니다. 왜? 나 역시 검정색을 사면 너와 나는 구분되지 않으니까 기분 나쁘다 이거죠. 병력 효과라고도 하죠. 4번은 소비자 심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석하지 않고 답을 4번으로 확정할 수 있는 거죠. 직관, 직감, 확답입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쉽고 정확하게 답을 찾을 수 있죠. 역시 수능 문제입니다. 이것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선택지를 보는 겁니다. 1번 생명이죠. 2번 생명, 3번 생명, 4번 생명입니다. 5번은 손이죠. 그러면 답은 몇 번일까요? 5번이죠. 자, 19번 문제 보세요. 요금제가 등장했다 그러죠. 1번 보세요. 요금제, 요금제, 요금제. 그러나 3번은 다른 얘기죠. 공급자들끼리 경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답은 몇 번일까요? 3번이죠. 이렇게 접근하면 정말 지문 자체를 읽지 않고도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책에 없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지문 읽지 않습니다. 선택지 그룹핑해서 답을 찾습니다. 자, 이만한 아파트 보기 힘들다. 상품에 대한 얘기죠. 가격 대비 최상급이다. 역시 상품에 대한 얘기죠. 4번 보세요. 자, 다른 평형의 아파트보다 싸게 나왔다. 상품에 대한 얘기죠. 3번 보세요. 자, 사람들이 어제 15명이나 보고 갔다. 오늘은 더 올 것 같다. 이것은 소비자 심리 자극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죠. 자, 20번 SSS 문제입니다. 역시 지문을 읽지 않습니다. 선택지를 보는 거죠. 자, 필수 전략이다. 경영 상황을 유지할 수 있다. 경쟁 우위 수단이 될 것이다. 4번 보세요. 관계없이 통일성이 중요하다. 무엇인가 이상하죠. 그래서 답은 4번이죠. 자, 고객 서비스에 대한 얘기인데 관계없다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어긋난 거죠. 그래서 해석하지 말고 답을 바로 정하는 거죠. 21번, 자, 예시 문제입니다. 많은 내용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리스크에 대한 언급입니다. 리스크 이와 같은 경제 이론 알면 좋은데 모르는 게 더 속 편합니다. 자, 블랭크에 들어갈 내용을 찾으라는 건데 이것을 읽고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선택지 진수를 그룹핑하는 거죠. 부족하다, 부족하다, 어렵다. 이것은 부정적 언급이죠. 그러나 가능한 상황이다. 이것은 긍정이죠. 그러면 답은 4번이죠. 이렇게 접근해 보자는 겁니다. 22번 수능 문제죠. 많은 학생들이 이 문제 답을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던데 어렵지 않습니다. 자, 문제가 있으면 그에 따른 원인이 있게 마련인데 원인 2를 보세요. 사후처리죠. 사전, 사후 나눌 수 있죠. 이항대립이죠. 자, 선택지를 보세요. 자, 1번 기준을 엄격하게 정한다. 소비자 교육 강화한다. 처벌 방법 다양한다. 건전한 소비문화 조성한다. 자, 관리 시스템 마련한다. 이 중에서 하나 툭 튀어나오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3번이죠. 처벌을 다양한다. 이것은 결과에 대한 얘기입니다. 1, 2, 4, 5번은 이렇게 하면 신용불량자를 막을 수 있어. 그러나 3번은 이렇게 신용불량자가 된 놈을 아주 엄하게 처벌하자. 이렇게 논하고 있죠. 그래서 답은 3번이죠. 사전과 사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이 내용 해석하지 않아도 되죠. 자, 24번 PCM 문제죠. 내용이 어렵습니다. 증거의 없음, 없음의 증거. 우리가 이 뜻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도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선택지를 보세요. 1번 없었다, 안 왔다, 확인했다, 없었다, 안 왔다. 그렇다면 한 놈 툭 튀어나왔죠. 그것이 답이죠. 1번, 2번, 4번, 5번은 부정적으로 접근하는데 3번은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자, 여기서 3번은 알리바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알리바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항대립으로 접근하자는 거죠. 그러면 그와 같은 상식적 지식 없이도 바로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